처가 식구들 다 계신데 왜 이러세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아세요? 정민아, 엄마는 그저 준서가 걱정돼서. 걱정은 우리가 할게요.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발 좀. 왜 맨날 내 삶에 끼어드냐고요? 정민아, 내가 지금 엄마를 밀었니? 엄마, 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이제 짐이에요. 짐! 여보, 그냥 나가시라고 해오늘 같은 날 기분 망치지 말고. 엄마, 오늘은 그냥 가세요. 아니, 제발 앞으로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 정민은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영순을 현관 밖으로 밀었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영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아침, 영순의 작은 아파트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은 윤기를 머금고 있었고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 향기를 풍기며 접시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손목이 저려도 영수는 늘 그랬듯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가족들이 모이니까 내 손주 준서도 내가 만든 음식 좋아하겠지. 그 작은 기대 하나로 피곤한 몸을 움직였던 것이죠.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정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이미 수진의 친정 식구들로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고급 도시락 포장을 뜯는 소리가 가득했죠. 영순이 조심스레 음식을 테이블에 올리자 수진은 인상을 쓰며 나물 접시를 손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저희 애는 샐러드만 먹는데 왜 이렇게 기름진 걸 해오셨어요? 그 말에 옆에 앉은 안사돈이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음식은 다 옛날 방식이지. 우리 애만 고생이지 뭐. 그 순간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넘게 명절마다 해온 음식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 내가 평생 차린 밥상이 다 쓸모없다는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싱크대 앞에 서서 뜨거운 설거지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물의 열기가 손끝을 태웠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눈시울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속으로 되뇌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5살 손자 준서가 달려와 영순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역국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영순의 굳었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국을 데워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손자의 입에 따뜻한 국 한 숟갈 들어가는 모습만으로도 위로받고 싶었죠. 그러나 수진이 벌떡 일어나 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준서야, 이런 짠 국 먹으면 안 돼. 엄마가 준비한 유기농 죽 먹자. 그 순간 영순은 묘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영순이 손자를 안는 순간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거칠며 볼은 비정상적으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얘가 열이 있는 건 아닐까? 영수는 본능적으로 체온계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오지랖 부리는 걸로 보일까? 또 간섭한다고, 또 유난 떤다고 할까봐. 거실에선 사돈네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정민은 아무렇지 않게 TV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영순의 가슴속은 두 갈래로 찢겼습니다. 왜 내 자식은, 왜 내 며느리는 손자가 아파 보이는데도 저렇게 무심할까 싶었고 내가 평생 바쳐온 가족인데
여기서 손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손자에 대한 뜨거운 불길 같은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영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또다시 간섭이라며 몰아세울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손자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일이 없기만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밤 10시가 넘은 시각, 영순의 작은 원룸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정희가 서 있었어요. 병원 근무복을 입은 채로 손에는 따뜻한 죽 한 봉지를 들고 있었죠. 엄마, 밥은 드셨어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팥죽 사왔어요. 정희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엄마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딸을 거실로 이끌었어요. 정희는 주방으로 가서 죽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죠. 오늘 추석인데 정민이 오빠네 갔다 왔어요? 영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죽그릇을 내밀었어요. 또 수진 언니가 뭐라 했죠? 엄마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너야말로 명절에 근무하느라 힘들었겠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 가득 비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엄마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정민이 오빠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면 거리를 두세요. 영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정희의 손이 위로가 되었죠. 정희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엄마가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는 너무 희생만 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사셔야죠. 그때 영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국제전화 표시와 함께 정호의 이름이 떴어요. 엄마, 아까 전화 끊고 계속 신경 쓰여서요. 정말 괜찮아요? 정호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수는 스피커폰을 켜고 정희와 함께 들었어요. 정호야, 엄마 괜찮아. 정희도 지금 와 있어. 정희? 동생이 거기 있어요? 정희야, 엄마 좀 잘 챙겨드려. 정희가 핸드폰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오빠는 거기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응, 나는 괜찮아. 엄마, 정민이가 또 뭐라 했죠? 제가 전화해서 얘기할까요? 영수는 서둘러 말을 막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형제끼리 싸우지 마. 정민이도 나름대로 힘들 거야. 엄마는 늘 그래요. 정민이 편만 들고. 엄마, 제일 중요한 건 엄마 마음이에요. 엄마가 편안해야 우리도 마음이 놓여요. 정호의 말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한테 돈이나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영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자녀들이 고마웠죠. 엄마, 다음 달에 한국 출장 있어요. 그때 꼭 뵐게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요. 정우와 통화를 끝낸 후 정희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마음이 먼저예요. 정민이 오빠한테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영수는 딸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죠. 내 마음이 뭐라고. 평생 남 위에서만 살았는데. 정희가 엄마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영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정희야,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평생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희는 시계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거든요. 엄마, 죽 꼭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현관까지 배웅 나온 영수는 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까지 정희는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정희가 사온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으로 넘어가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핸드폰을 들어 정우와 정희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정우는 미국 회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정희는 병원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두 자녀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래, 내 마음이 뭔지 나도 모르겠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죠. 예전에는 가족이 모여 소원을 빌던 날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바라보는 달이 되었어요. 갑자기 준서 생각이 났습니다. 열이 펄펄 끓던 작은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준서야, 괜찮겠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 영수는 눈을 감고 손자의 무사함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와 정희의 말을 되새겼어요. 엄마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편안해야 우리도 마음이 놓여요. 그 말들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밤이었죠.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운 영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70년 인생에서 자신을 위해 살아본 날이 며칠이나 될까 생각했죠.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 뒷바라지, 결혼 후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남편이 떠난 후에는 오로지 자식들. 영순의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영순의 혼잣말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정희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죽 다 드셨어요? 푹 주무시고 내일 퇴근하고 또 갈게요. 사랑해요. 영수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정희야. 엄마도 사랑해. 그리고 정호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정호야,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너도 건강 조심하고. 곧바로 정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꼭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영수는 두 자녀의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그들의 진심이 전해져 왔죠. 적어도 이 두 아이는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가 됐구나.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까지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죠. 새벽 5시, 영수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30년 전 광진구 작은 골목의 하숙집에서도 이 시간에 일어났죠. 그때는 15명의 대학생들과 세 자녀를 위해 아침밥을 지어야 했어요.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먹을 밥만 하면 되는데도 몸은 여전히 많은 양의 밥을 짓고 있었죠. 밥솥 앞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1985년 겨울, 25살의 영수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습니다. 남편 창수는 성실한 목수였죠. 둘은 전세금을 모아 광진구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여보, 우리 하숙집을 해보는 게 어때요? 방이 4개나 되니까 학생들 받으면 생활비는 될 거예요. 창수의 제안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숙집 생활은 20년 넘게 이어졌죠. 새벽마다 큰 가마솥에 밥을 지었어요. 15명분의 밥과
국, 반찬을 준비하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영수는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정우가 태어났을 때도, 정희가 태어났을 때도, 작은 아들 정민이 태어났을 때도 하숙집 일은 계속됐어요. 아이들은 하숙생 형, 누나들 틈에서 자랐죠. 아줌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아줌마가 해주신 밥 먹고 시험 잘 봤어요. 하숙생들의 칭찬이 영순의 유일한 보람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졸업 후에도 명절마다 찾아왔죠. 1998년 겨울, 창수가 공사장에서 추락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수는 13살 정호, 11살 정희, 9살 정민을 안고 울었죠. 엄마가 너희를 꼭 키워낼게. 아빠 대신 엄마가 다 할게. 영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하숙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빨래, 청소, 요리,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혼자 다 해냈죠. 정호는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죠. 졸업 후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어요. 엄마, 이제 하숙집 그만하세요. 제가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정호의 말에도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희랑 정민이가 있잖아. 엄마는 괜찮아. 정희는 간호학과에 진학했어요. 어머니처럼 남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죠. 대학병원에 취직한 후에도 틈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작은 아들 정민은 달랐습니다. 형과 동생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자격지심이 심했죠.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3년 전 정민이 수진을 데려왔습니다. 엄마, 여자친구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수진은 첫 만남부터 영순을 무시했어요. 작은 아파트에 사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어머님, 정민 씨가 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영수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정우와 정희도 동생을 위해 돈을 보탰죠. 결혼 후 정민은 변했어요. 수진의 영향이 컸죠. 처가 쪽만 챙기고 어머니는 뒷전이 됐어요. 엄마, 이번 주는 못 가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엄마, 돈 좀 필요한데. 준서 학원비가 많이 들어요. 영수는 그런 정민에게도 있는 것을 다 줬습니다. 정우는 2년 전 미국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떠나기 전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죠. 엄마, 정민이한테 너무 퍼주지 마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정희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정민이 오빠가 엄마한테 너무해요. 이제 그만 주세요.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정민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영수는 지은 밥을 작은 밥공기에 담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텅 빈 식탁이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옛 사진을 봤습니다. 하숙집 시절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박진우, 지금은 증권사 임원이 된 학생이었어요. 명절마다 찾아와 어머니, 잘 계시죠? 라고 안부를 묻는 유일한 하숙생이었죠. 작년 추석에도 왔었어요. 어머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돈이 된다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진우의 조언대로 20년 넘게 조금씩 투자를 해왔어요. 하숙집 수입의 일부를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했죠. 어머니가 그때 사신 주식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거예요. 진우의 말에 영수는 웃기만 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몰랐지만
꽤 모였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돈은 자식들을 위한 거였어요. 자신을 위해 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아침 8시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아침은 드셨고요? 응, 방금 먹었어. 오늘 쉬는 날이에요. 점심때 가서 같이 밥 먹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영순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전화를 끊고 영순은 거울을 봤어요. 70세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영순의 다짐이 작은 원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추석 당일 작은 아들 집에서 준서가 아픈 것처럼 보이던 그때 영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준서야, 어디 아프니? 열이 있는 것 같은데. 수진이 다가와 아이를 빼앗듯 데려갔습니다. 애들은 다 그래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준서야,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 준서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영순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정민이 처가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깥 사돈이 주식 얘기를 꺼내자 정민은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장인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은 부동산보다 주식이죠. 영수는 부엌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품 낀 물에 손을 담그며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자신이 이 집의 식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정도 흘렀을까 준서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이의 얼굴은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몸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영순이 다가가 손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병원 데려다 줄까? 그때 안사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유, 애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세요? 우리 수진이도 어릴 때 10많이 낳는데 다 컸잖아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병원 가면 오히려 다른 병 옮아요. 그냥 집에서 쉬면 돼요. 영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체온계를 받아서 들고 아이의 열을 쟀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9.5도. 이건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 지금 당장 응급실 가야 해. 준서가 경기할 수도 있어. 영순이 아이를 안으려는 순간 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왜 자꾸 오버하시는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이건 오버가 아니야. 내 아들이 위험해. 지금 당장 데려가자. 위험하다고 엄마가 판단할 일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모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팔짱을 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이 의사도 아니시잖아요.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손자가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걱정은 간섭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영수는 간절히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 해. 이러다 큰일 나면. 엄마. 정민의 고함이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영순에게 쏠렸습니다. 처가 식구들 다 계신데 왜 이러세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아세요? 그 말은 영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정민아, 엄마는 그저 준서가 걱정돼서. 걱정은 우리가 할게요.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발 좀. 바깥 사돈이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알아서 한다는데 굳이 끼어들 필요 없죠. 안사돈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면 젊은 부부가 힘들어요. 우리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 순간 준서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준서야. 영순이 달려가 아이를 부축했지만 아이는 의식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민아, 제발 병원 가자. 지금 당장 가야 해. 그러나 정민은 오히려 영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하라니까. 왜 맨날 이래요? 왜 맨날 내 삶에 끼어드냐고요. 순간 정민의 손이 영순의 어깨를 세차게 밀쳤습니다. 영순의 몸이 휘청하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손에서 체온계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정민아, 내가 지금 엄마를 밀었니? 영순은 충격에 휩싸여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정민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니까 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이제 짐이에요, 짐.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나가시라고 해. 오늘 같은 날 기분 망치지 말고. 정민은 분노에 찬 얼굴로 영순의 핸드백을 낚아채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가세요. 아니, 제발 앞으로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나가세요, 엄마. 나가라고요. 정민은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영순을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영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오버하셨어요. 수진 어머니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시어머니가 저러시니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소리들은 복도 문틈을 비집고 나와 그녀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후벼 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수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70평생 가장 치욕적이고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 집에서 쫓겨난 영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집의 적막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명절 연휴라 찜질방은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였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이 보였어요.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70년 세월이 고스란히 몸에 새겨져 있었죠.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니 훈훈한 열기가 감쌌습니다.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주변엔 온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 가족의 대화가 귀에 들려왔어요. 엄마, 추석인데 할머니 모시고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큰아버지 댁에 계실 거야. 우리가 굳이 안 챙겨도 돼. 영순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겐 그런 존재겠죠.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명절의 부담스러운 존재. 눈물이 또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찜질방 아닌데도 마음은 차가웠죠.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호의 국제전화였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정민이네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정호의 밝은 목소리에 영수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 먹었어. 너는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니?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울었어요?
아니야, 찜질방에 와서 땀 빼고 있어. 더워서 그래. 정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엄마, 제가 다음 달에 꼭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래, 알았어. 일 열심히 하고. 전화를 끊고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멀리 있는 아들이 마음 아파할까봐 진실을 숨겼죠. 잠시 후 정희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병원이 너무 바빠서 이제야 전화해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응, 그럼. 너야말로 명절에 일하느라 힘들겠다. 저는 괜찮아요. 이따 퇴근하면 꼭 갈게요. 엄마 혼자 계시죠? 정희는 늘 예리했어요. 엄마의 상황을 짐작하는 듯 했죠. 아니야, 찜질방에 와 있어. 가끔은 이런 것도 좋더라. 엄마, 정민이 오빠가 또 뭐라 했죠? 제가 전화해서 한마디 할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형제끼리 싸우지 마. 영수는 늘 그랬어요. 자식들 사이가 나빠질까봐 늘 참고 숨겼죠.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찜질방 한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를 중심으로 손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 할머니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신도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내가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너무 적게 줬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초라했으니까요. 찜질방을 나와 휴게실로 갔어요. 구석진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변할 것인가. 영순의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어요. 한쪽은 포기하라고, 다른 쪽은 일어서라고 속삭였죠.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정우와 정의가 있잖아.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창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민이를 포기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였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찜질방 안은 점점 조용해졌죠. 가족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순만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정민에 대한 미련과 원망이 뒤엉켜 있었죠. 아빠 없이 자란 아이인데.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지쳤어. 더는 못 참겠어. 찜질방에서 영수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준서가 나타났어요. 열로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할머니를 부르고 있었죠. 할머니, 준서 아파요. 도와주세요. 영수는 꿈속에서도 손자를 안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어요. 정민과 수진이 막아섰거든요. 준서는 점점 멀어져 갔죠. 잠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악몽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악몽보다 나을 게 없었죠. 찜질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추석 다음 날 아침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모두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집에 들어서니 아침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차가워진 갈비찜, 굳어버린 전, 시든 나물들. 영순의 마음도 그것들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죠. 핸드폰을 들어 정민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화를 내야 할까요? 결국 전화하지 못했어요. 대신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을 먹었죠. 눈물이 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웠죠. 영순만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갈등은 계속됐어요. 포기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영순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진우, 20년 전 하숙생이었죠. 어머니, 잘 계셨어요? 추석 때 인사드리려 했는데 해외 출장이 겹쳐서 이제야 왔네요. 진우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진우야, 어서 와. 바쁠 텐데 뭘 이런 걸 들고 왔니? 영수는 진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안부를 물었죠. 증권사 임원이 됐다며?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 덕분이죠. 하숙집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투자하신 내역을 정리해 봤거든요. 영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투자? 아, 그때 내가 알려준 대로 조금씩 넣은 거 말이니? 네, 맞아요. 어머니가 23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하신 외환 주식 있잖아요. 진우가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엔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그때 사신 주식이 지금 시가로 87억이 넘어요. 영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87억? 네, 정확히는 87억 3천만 원이에요. 그동안 배당금도 꾸준히 재투자하셨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거액이 생겼다니. 이게 정말이니? 당연하죠.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걱정할 거 없으세요. 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부동산에 투자하신 것도 있잖아요. 강남 작은 상가 2채, 지금 시세로 20억 정도 돼요. 영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진우야, 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조금씩 넣었을 뿐인데 어머니가 2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하신 결과예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 거죠.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니.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어머니는 누구한테도 기댈 필요 없어요. 진우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정민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랐죠. 진우야,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제가 믿을 만한 세무사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속 문제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진우야, 이 얘기는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줘. 당연하죠.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진우가 떠난 후 영수는 혼자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확인했죠. 나는 버려진 늙은이가 아니구나. 내게도 힘이 있구나.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같은 하늘인데 오늘따라 더 밝아 보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죠. 엄마, 그때는 제가 좀 심했죠? 미안해요. 정민의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괜찮아. 다음 주에 준서 데리고 갈게요. 준서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몰랐겠지만 이제는 달랐죠. 그래, 시간 되면 와. 전화를 끊고 영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정희가 퇴근 후 들렀어요. 엄마, 얼굴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영수는 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오늘따라 마음이 가벼워서. 정민이 오빠가 연락했나 봐요? 응, 다음 주에 온다고 하더라.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또 이용당하지 마세요. 정민이 오빠는 필요할 때만 엄마 찾잖아요. 영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이제는 나도 알아. 그날 밤 영수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진우가 남기고 간 연락처들이 있었죠. 내일 전화해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영순의 마음에도 작은 별이 떠올랐죠. 희망이라는 이름의 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영순의 결심이 작은 아파트에 울려 퍼졌어요. 더는 과거의 영순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순은 미용실에 갔어요. 흰머리를 염색하고 단정하게 커트했죠. 거울에 비친 모습이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백화점에 들러 새 옷도 샀어요. 평생 아껴 쓰느라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본 적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품이 있어 보이세요. 점원의 칭찬에 영수는 미소 지었어요. 새 옷을 입으니 기분도 새로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호야, 엄마야. 오늘 기분이 좋아서 전화했어.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으세요. 좋은 일 있어요? 응,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영순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영순의 핸드폰 화면에 영상통화 알림이 떴습니다. 정호였어요. 미국은 새벽 시간인데 아들이 전화를 건 것이죠. 엄마, 잘 지내세요?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 걸었어요. 화면 속 정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영순도 화면을 보며 손을 흔들었죠. 정호야, 거기는 새벽일 텐데 왜 안 자니?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밤샘 작업 중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정호의 사무실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죠. 엄마, 머리 하셨네요? 젊어 보여요. 영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기분 전환 삼아 해봤어. 잘하셨어요. 엄마가 자신을 가꾸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도 좋네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민이한테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저랑 정이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정호야,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민이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정호의 진심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어요. 영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엄마, 제가 번 돈으로 좋은데 이사하세요. 그 아파트에서 너무 오래 사셨잖아요. 아니야, 여기가 편해. 내 돈은 내가 써. 엄마는 늘 그래요. 받을 줄을 모르시니까. 정호는 화면으로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엄마, 혹시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정호의 뒤로 동료가 지나갔어요. 정호, 회의 시작한대.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정호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그래, 일 열심히 해. 나도 사랑해. 영상통화가 끝나고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멀리 있어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아들이 고마웠죠. 오후에는 정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밥과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점심 같이 먹어요. 병원 근처 김밥집에서 엄마 좋아하는 참치김밥 샀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정희가 어머니의 새 옷을 알아봤어요. 엄마, 옷 새로 사셨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그냥 하나 샀어. 오래된 옷들만 입고 있었더니 좀 그래서.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엄마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정민이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랑 정우 오빠가 있잖아요. 정희야, 그래도 정민이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엄마를 아프게 하는 자식은 거리를 둬야 해요. 정희의 단호한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제가 늘 감사한 거 알아요? 엄마가 저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당연한 걸 가지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요. 엄마는 늘 저희 먼저 먹이고 남은 거 드셨잖아요. 하숙생들 밥 다 차려주고 부엌에서 서서 드셨죠.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자녀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죠. 엄마 덕분에 저는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엄마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희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지킬게요. 정민이 오빠한테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영수는 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따뜻한 위로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정희가 병원으로 돌아간 후 영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와 정희 두 자녀의 진심이 큰 힘이 됐어요. 저녁 무렵 정우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보너스 나오면 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영수는 답장을 보냈어요. 정우야, 축하해. 엄마는 너랑 정희랑 셋이 함께하면 어디든 좋아. 곧바로 정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밤 근무인데 엄마 생각하면서 힘낼게요. 내일 아침에 또 들를게요. 푹 주무세요. 영수는 두 자녀의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작은 아들 정민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두 자녀가 있어 충분했습니다. 그래, 아직은 내 편이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죠.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을 봤어요. 정우가 미국에서 찍어보낸 사진, 정희가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두 자녀의 밝은 얼굴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갈게요. 준서가 할머니 만나고 싶대요. 그래, 알았어. 엄마, 그때 좀 부탁할 게 있는데. 영수는 정민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어요. 분명 돈 얘기겠죠. 나중에 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는 정민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거였죠. 그날 밤 영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죠. 희망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민의 가족이 영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수진이 명품 가방에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정민도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영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어요. 어서 와. 준서야, 할머니한테 와봐. 준서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열은 다 내렸고 건강해 보였죠. 할머니, 준서 이제 안 아파요. 할머니가 걱정해 주셔서 나았어요.
영수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어머님 생각나서 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스카프였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파는 비싼 제품이었죠. 이런 비싼 걸 왜? 어머님이 받으셔야 저희도 기분이 좋죠. 그동안 저희가 너무 못해드렸어요. 정민도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것도요. 건강식품이랑 화장품 샀어요. 엄마가 건강하셔야죠. 영수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추석 때 자신을 내쫓던 사람들이 맞나 싶었죠.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니? 수진이 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던 며느리의 손이 오늘은 따뜻했죠. 어머님,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철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정민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불효했죠? 이제 정신 차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영수는 속으로 헛웃음이 났어요. 분명 무언가를 알아낸 것 같았죠.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 고맙네. 차라도 마시고 가려무나. 거실에 앉자 수진이 부엌으로 갔어요.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부엌인데 오늘은 달랐죠. 어머님, 제가 차 타올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수진이 차를 타오는 동안 정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고급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가족끼리 식사해요. 레스토랑? 갑자기 엄마 모시고 좋은 데 가고 싶어서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었죠. 하지만 준서가 있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차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제가 친정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다면서요? 역시나였습니다. 영수는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어요. 조금 했지. 별거 아니야. 에이, 어머님. 숨기지 마세요. 요즘 주식으로 대박 나신 분들 많다던데.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여유 자금 있으면 저희한테도 투자 팁 좀 알려주세요.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별로 없어. 그냥 노후 자금으로 조금 모아둔 것뿐이야. 수진과 정민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밝게 웃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노후 준비를 하셨다니 다행이에요.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준서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준서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영수는 손자를 안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순수한 아이를 이용하는 부모가 안타까웠죠. 1시간쯤 지나고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 꼭 시간 비워두세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정민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수진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어머님, 자주 뵐게요. 준서도 할머니 자주 보고 싶대요. 그들이 떠난 후 영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선물들이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어요. 엄마, 정민이 오빠 왔다 갔어요? 응, 방금 갔어. 또 돈 달라고 했죠? 아니, 오늘은 선물 잔뜩 사왔어. 갑자기 잘해주더라.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뭔가 수상해요. 정민이 오빠가 갑자기 잘해줄 리 없잖아요. 나도 알아. 아마 내가 투자한 거 어디선가 들었나 봐. 역시. 엄마, 속지 마세요. 다슈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아. 전화를 끊고 영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민과 수진의 위선적인 효도쇼가 역겨웠죠. 그날 밤 정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 레스토랑 꼭 가요. 사랑해요. 영수는 문자를 읽고 헛웃음을 쳤어요. 추석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사랑한다고? 돈을 사랑하는 거겠지.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맑았어요. 정민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영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더는 예전의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민이 약속대로 영순을 데리러 왔어요. 고급 세단을 렌트해서 왔더군요. 엄마, 편하게 타세요.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레스토랑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 안에 있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인당 20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이런 비싼데 왜 왔니? 돈 아까워. 수진이 영순의 팔짱을 꼈어요. 어머님, 돈보다 어머님이 더 소중하죠. 마음껏 드세요. 식사하는 동안 정민과 수진은 극진히 모셨습니다. 와인을 따르고 음식을 설명하고 사진도 찍어줬죠. 어머님, 여기서 찍은 사진 친정 엄마한테 보여드려야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님을 잘 모시는지. 영수는 속으로 냉소했어요. 모든 게 쇼였죠.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사업을 하나 구상 중인데요.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역시 본색이 나왔습니다. 영수는 모른 척 물었어요. 사업?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수진이가 운영하고 저는 마케팅 할 거예요.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투자하시면 수익을 드릴게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여유 없어. 정민과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다시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이 또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영수는 차창 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 위선적인 효도쇼가 얼마나 가는지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모든 걸 끝내겠다고. 월요일 오전, 영수는 진우가 소개해준 금융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세무사와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어요. 김영순 여사님, 보유하신 자산 정리가 끝났습니다. 총 자산이 110억을 넘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진우에게 들은 얘기였지만 다시 들으니 실감이 났죠. 이 정도 자산이면 상속세 문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탁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도 있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분쟁을 피하려면 명확한 유언장과 신탁 계약이 필요합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요. 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장학재단을 만들면 절세 효과도 있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고 큰아들과 딸에게는 각각 20억씩 신탁으로 주고 싶어요. 작은아들은요?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보류해요. 나중에 결정할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장학재단 설립과 신탁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수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게 실감났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어요. 엄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어디 가셨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나왔어. 아, 그러세요? 엄마, 제가 말씀드린 사업건 생각해 보셨어요? 영수는 일부러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생각 중이야. 좀 더 시간을 줘.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유언장 같은 거 준비하고 계세요? 영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민이 뭔가를 캐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유언장 얘기야? 그냥요. 나이 드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알았어. 조만간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영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정민아,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야. 그날 저녁 영수는 정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희가 퇴근 후 삼계탕을 사들고 왔어요.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좋아 보여요. 영수는 딸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나가서 기분 전환했어. 정민이 오빠가 또 연락했죠? 요즘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응,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 정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절대 주지 마세요. 정민이 오빠는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영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이제 엄마도 정신 차렸어. 식사 후 정희가 설거지를 하는데 영순이 말했어요. 정희야, 엄마가 너랑 정우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은데. 정희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텐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야.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정말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영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생각해주는 자녀였어요. 다음 날 영수는 증권회사에 갔습니다. 주식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화하기로 했어요. 당장 쓸 돈과 기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VIP 룸에서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김영순 고객님, 5억 정리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은행을 들렀다가 나오는데 정민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셔야죠. 지금 어디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집에 가는 중이야. 걱정 마. 집에 도착하니 정민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행 다녀오셨어요? 영수는 놀랐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알았니? 그냥 짐작했어요. 요즘 엄마가 자주 나가시길래. 정민이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재테크 좀 아는데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정민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다시 웃었어요. 그럼 제가 말한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는 정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민아,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싶은 거니? 아니면 그냥 돈이 필요한 거니? 정민이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사업을 하려고. 그럼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 제대로 검토해 볼게. 정민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아직 준비 중이에요. 준비되면 가져와. 그때 얘기하자. 정민이 일어섰어요. 불만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죠. 알겠어요. 준비해서 올게요. 정민이 나가고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요. 누가 이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그날 밤 영수는 정우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정민이가 자주 찾아간다면서요? 응, 갑자기 잘해주더라. 엄마, 조심하세요. 정민이는 늘 목적이 있어요. 영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유언장을 준비하려고 해.
정우가 놀랐어요. 엄마, 갑자기 왜요? 아직 젊으신데.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랑 정희한테는 뭔가 남겨주고 싶어. 엄마, 저희한텐 정말 필요 없어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전부예요. 영수는 큰아들의 진심에 감동했어요. 정민과는 정말 달랐죠. 그래도 엄마 마음이야. 너희가 있어서 고마워. 통화를 끝내고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았다. 정민이는 계속 돈을 노리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결정한다. 더는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창밖의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순의 마음도 달처럼 선명해졌죠. 이제 정말로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영순의 핸드폰 화면에 영상통화 알림이 떴습니다. 정호였어요. 미국은 새벽 시간인데 아들이 전화를 건 것이죠. 엄마, 잘 지내세요?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 걸었어요. 화면 속 정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영순도 화면을 보며 손을 흔들었죠. 정호야, 거기는 새벽일 텐데 왜 안 자니?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밤샘 작업 중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정호의 사무실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죠. 엄마, 머리 하셨네요? 젊어 보여요. 영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기분 전환 삼아 해봤어. 잘하셨어요. 엄마가 자신을 가꾸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도 좋네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민이한테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저랑 정이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정호야,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민이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정호의 진심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어요. 영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엄마, 제가 번 돈으로 좋은데 이사하세요. 그 아파트에서 너무 오래 사셨잖아요. 아니야, 여기가 편해. 내 돈은 내가 써. 엄마는 늘 그래요. 받을 줄을 모르시니까. 정호는 화면으로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엄마, 혹시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정호의 뒤로 동료가 지나갔어요. 정호, 회의 시작한대.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정호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그래, 일 열심히 해. 나도 사랑해. 영상통화가 끝나고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멀리 있어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아들이 고마웠죠. 오후에는 정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밥과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점심 같이 먹어요. 병원 근처 김밥집에서 엄마 좋아하는 참치김밥 샀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정희가 어머니의 새 옷을 알아봤어요. 엄마, 옷 새로 사셨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그냥 하나 샀어. 오래된 옷들만 입고 있었더니 좀 그래서.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엄마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정민이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랑 정우 오빠가 있잖아요. 정희야, 그래도 정민이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엄마를 아프게 하는 자식은 거리를 둬야 해요. 정희의 단호한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제가 늘 감사한 거 알아요? 엄마가 저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하지 않아요. 엄마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요. 엄마는 늘 저희 먼저 먹이고 남은 거 드셨잖아요.
하숙생들 밥 다 차려주고 부엌에서 서서 드셨죠. 영순도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자녀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죠. 엄마 덕분에 저는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엄마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희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지킬게요. 정민이 오빠한테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영수는 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따뜻한 위로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정희가 병원으로 돌아간 후 영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와 정희, 두 자녀의 진심이 큰 힘이 됐어요. 저녁 무렵 정우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보너스 나오면 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영수는 답장을 보냈어요. 정우야, 축하해. 엄마는 너랑 정희랑 셋이 함께하면 어디든 좋아. 곧바로 정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밤 근무인데 엄마 생각하면서 힘낼게요. 내일 아침에 또 들를게요. 푹 주무세요. 영수는 두 자녀의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작은 아들 정민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두 자녀가 있어 충분했습니다. 그래, 아직은 내 편이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죠.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을 봤어요. 정우가 미국에서 찍어보낸 사진, 정희가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두 자녀의 밝은 얼굴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갈게요. 준서가 할머니 만나고 싶대요. 그래, 알았어. 엄마, 그때 좀 부탁할 게 있는데. 영수는 정민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어요. 분명 돈 얘기겠죠. 나중에 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는 정민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거였죠. 그날 밤 영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죠. 희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정민이 수진과 장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영수는 세 사람이 함께 온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거실에 둘러앉은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달콤함은 사라지고 차가움만 남았죠. 무슨 얘기? 수진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우리가 알아봤는데 사돈이 큰 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식한테는 숨기시는 거예요? 영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죠? 정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가족인데 왜 숨기세요? 저는 엄마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내 돈을 다 너한테 줘야 한다는 거니?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돈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준서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도 좁아서 이사해야 해요. 영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추석 때는 나를 내쫓더니 이제는 돈 달라고? 참 염치 없구나.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실수를 평생 물고 늘어지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장모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너무 속 좁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영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생? 정민이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내게 손 벌리는 게 고생이야? 난 평생 남 도와주며 살았는데 너희는 받을 줄만 알지. 정민이 소리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형이랑 동생한테는 다 퍼주면서 왜 저한테만 이래요? 너한테 안 준 게 뭐가 있니? 결혼할 때 전세금, 준서 태어났을 때 축하금, 틈만 나면 생활비. 더 뭘 바라니? 수진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어머님, 그런 푼돈 말고 제대로 된 도움을 주셔야죠. 집이라도 한 채 사주시든가. 영수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집을 사달라고? 너희가 뭘 했다고? 장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 며느리한테 집 한 채 못 사주면서 무슨 돈 많은 부모예요? 다른 집은 다 사주던데. 영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다른 집 시어머니한테 가세요. 난 줄 생각 없으니까. 정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저 정말 힘들어요. 형은 미국에서 잘 살고 동생도 병원에서 안정적인데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 힘든 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야. 형이랑 동생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는데.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영수는 이제 속지 않았죠. 엄마, 저도 엄마 자식이에요. 왜 저만 차별하세요? 차별? 너한테 제일 많이 줬어. 그런데 넌 늘 더 달라고만 하지.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럼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민 씨도 상속권이 있잖아요. 영수는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상속? 내가 죽어야 상속이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한테 상속 타령이야? 장모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실 때 되셨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좋죠. 영순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나가. 당장 나가. 정민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너도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하지 마. 수진이 소리쳤어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했냐고? 너희는 나를 돈으로만 봐. 엄마로, 시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돈줄로만 보잖아. 영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나가.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정민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저 정말 엄마 필요해요.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겠지. 영수는 정민의 손을 뿌리쳤어요. 수진이 장모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나가죠. 하지만 이거 꼭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세 사람이 나간 후 영수는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정민이 오빠한테 전화 받았는데 엄마가 쫓아냈다고. 그래. 더는 못 참겠더라.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야 엄마답네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 정희가 도착했습니다. 엄마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힘드셨죠? 그래도 잘하셨어요. 정희야, 내가 너무했나? 아니에요. 오히려 늦었어요. 정민이 오빠는 벌써 선을 넘었어요. 정희가 차를 타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영수는 마음을 진정시켰죠. 정민이가 변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엄마,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특히 돈이 걸리면 더 그래요. 그날 밤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민이한테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이제 정리가 됐어. 엄마, 제가 정민이한테 얘기할게요. 이건 너무해요. 아니야. 형제끼리 싸우지 마.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정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랑 정희가 있잖아요. 알아. 너희가 있어서 든든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영순의 마음도 비처럼 축축했죠. 하지만 비가 그친 후엔 맑은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수요일 저녁 영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정민의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엄마, 저 정민이에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무슨 일이니? 엄마, 이제 우리 인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영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저를 버렸잖아요. 형이랑 동생만 자식이고 저는 아니잖아요. 정민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하지 않을게요. 엄마도 저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아, 우리가 이렇게 끝날 사이니?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저를 버리기로. 내가 언제 너를 버렸니? 너한테 얼마나 많이 줬는데. 정민이 비웃었습니다. 줬다고요? 엄마는 늘 준 것만 기억하시죠. 저한테 얼마나 상처 줬는지는 모르시잖아요. 상처? 내가 너한테 무슨 상처를. 형이랑 동생만 예뻐하고 저는 늘 부족한 자식 취급했잖아요. 영수는 억울했어요. 오히려 작은 아들이라고 더 챙겼는데. 정민아, 그건 오해야. 난 너를. 그만하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엄마 장례식에도 안 갈 거예요. 뭐라고? 엄마는 이제 남이에요. 준서도 못 만나게 할 거예요. 할머니 없이도 잘 클 거예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아, 제발. 우리가 이럴 수는 없어. 이미 늦었어요. 엄마가 저를 포기한 순간 끝난 거예요. 난 너를 포기한 적 없어. 그저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정민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이용? 자식이 부모한테 도움받는 게 이용이에요? 그럼 형이랑 동생은 뭐예요? 그들은 받은 만큼 돌려줘. 마음으로라도. 너처럼 돈만 바라지 않아.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무슨 엄마예요? 그 말에 영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민아,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안녕히 계세요. 정민아, 정민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다시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죠.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방 안에 불빛마저 꺼진 것 같았어요. 영수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정말 나쁜 엄마일까? 자책과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런 결말이라니.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민이 오빠한테 연락받았어요? 영수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응. 인연 끊자고 하더라. 엄마, 우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갈게요. 혼자 있지 마세요. 20분 후 정희가 도착했습니다.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꼭 안아줬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정민이 오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정민이 오빠는 너무해요. 영수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의 서러움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정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민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정우야. 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정민이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매정했나? 아니에요. 엄마는 충분히 참았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참았죠. 정우의 위로에도 영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민과의 추억이 자꾸 떠올랐죠. 갓 태어난 정민을 안았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손잡고 걸었을 때,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이제는 남이 되었다니. 새벽 4시 영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싱크대에 기대어 또 울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자식한테 버림받고. 핸드폰 화면이 깜깜했습니다. 정민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끝인 것 같았죠.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영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죠. 정희가 출근 전에 들렀어요. 엄마, 밤새 못 주무셨죠? 영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죽 사왔어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정희가 떠먹여줘도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야, 엄마가 정말 나쁜 엄마니? 아니에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그런데 왜? 정민이는?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민이 오빠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정희가 출근한 후 영수는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민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는 이제 남이에요. 그 말이 심장에 박힌 못처럼 아팠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고 긴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정민과 통화한 지 사흘째 되는 밤, 영수는 남편 창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상위에 놓인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영수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어요. 여보, 나예요. 우리 정민이가, 우리 작은 아들이 나를 버렸어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정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혼자 키우느라 뭔가 부족했나 봐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영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하숙집 부엌에서 새벽마다 밥을 지었던 날들. 15명분의 밥과 국, 반찬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죠. 정민이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학교에서 아빠 없다고 놀림받고 울며 돌아왔던 날. 영수는 정민을 꼭 안고 말했었죠. 괜찮아.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던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많이 줘서 잘못된 걸까요? 영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부엌으로 가서 찬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너무 초췌했죠.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엔 가족 사진이 가득했죠. 정민의 돌잔치 사진이 있었어요. 통통한 볼에 밝게 웃는 아기 정민. 그때는 정말 사랑스러웠는데.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도 있었습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은 날이었죠. 영수는 김밥을 싸가서 응원했었어요. 중학교 졸업식 사진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민이 영순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자 사이가 좋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영수는 사진을 덮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도 수진을 만나면서부터였을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지면서 변했죠. 핸드폰을 들어 정민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또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죠.
새벽 2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정민아, 엄마가 미안해. 내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더는 줄 수가 없었어. 펜을 내려놓고 영수는 울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린 정민이 나타났죠. 엄마, 저 배고파요.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꿈속에서 영수는 정민을 위해 밥을 했어요.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차려주었죠. 정민이 맛있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죠. 그래, 이제 놓아주자. 정민이를 놓아주자.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 정민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정희가 아침 일찍 전화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괜찮아. 오늘 쉬는 날이에요. 엄마랑 어디 나가요? 기분 전환하러. 영수는 거절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정희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어요.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엄마, 정민이 오빠 생각 그만하세요. 그러려고 해. 엄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사세요. 영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희생적이었죠. 이제야 자신을 찾은 거예요. 둘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가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죠. 엄마, 정우 오빠가 다음 주에 한국 온대요. 정말? 네, 엄마 보러 온대요. 걱정돼서. 영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두 자녀는 자신을 생각해 주니까요. 그날 저녁 영수는 다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이제 정민이를 놓아주기로 했어요. 더는 붙잡지 않을 거예요.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정우와 정의를 위해서도.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아끼니까. 영수는 영정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난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영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절망 대신 결연함이 담겼죠. 밤이 깊었지만 영수는 평화로웠어요. 정민을 놓아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죠. 창밖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순도 자신만의 빛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출구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어머니 집으로 왔어요. 영수는 큰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죠. 정우야, 왔구나. 정우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거실에 앉아 정우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엄마, 많이 여위셨어요. 정민이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이제는 괜찮아. 다 정리했어. 그날 저녁 정희도 퇴근 후 합류했습니다. 오랜만에 새 식구가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제가 변호사 만나봤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진우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거든. 정희가 놀랐습니다. 진우 오빠요? 하숙생이었던? 응, 그 친구가 내 투자를 도와줬어. 덕분에 꽤 모았더라. 정우가 물었어요. 엄마, 정민이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최소한만 줄 거야. 더는 안 돼.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정민이 오빠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우도 동의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신 대로 하세요. 저희는 엄마 뜻을 따를게요. 영수는 두 자녀를 보며 말했어요. 너희한테는 각각 20억씩 신탁으로 줄 거야. 나머지는 일부 사회 환원하고. 정우와 정희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텐 필요 없어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알아. 너희가 돈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아니란 거. 그래서 더 주고 싶어? 정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그냥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요.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이야. 평생 고생한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가 받은 돈으로 엄마를 위해 쓸게요. 좋은 집도 구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음 날 영수는 정우, 정희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김영순 여사님의 뜻대로 준비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서류와 신탁 계약서입니다. 영수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어요. 장학재단엔 30억을 기부하시고 정호 씨와 정희 씨에게 각각 20억 신탁, 나머지는 여사님이 관리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정민이는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생전 증여로 처리하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한만 주세요. 그것도 내가 죽은 후에만. 서류에 서명하면서 영순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확실히 결정한 것이었죠. 법무법인을 나와 세 사람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이 편하세요? 정희가 물었어요. 응, 속이 시원해. 드디어 정리가 됐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민이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건 정민이가 감당할 일이야.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때 영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영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님, 정민 씨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정민이가 직접 얘기하라고 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시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민 씨를 잘못 이끌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끊어. 전화를 끊고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이 와이프요? 응, 이제 와서 후회한대. 정희가 콧웃음을 쳤어요. 돈 생길 길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영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결정은 확고해. 그날 밤 영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최종 결정을 했다. 법적으로도 모든 걸 정리했다. 이제 정민이가 뭐라 해도 바뀌지 않는다. 정우와 정의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모든 절차가 끝났어. 도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어머니를 위해 사세요. 그럴 거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전화를 끊고 영수는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한 표정이었죠. 정우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가족끼리 특별한 저녁을 했습니다. 엄마, 건배하자. 정우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영순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정우야, 정희야, 너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우리도요, 엄마.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수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정민과 수진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것이었죠. 금융 전문가와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어요. 정민과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죠. 어머니가 용서해주고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엄마,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정민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영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수진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영수는 대답 없이 변호사에게 눈짓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죠. 이게 뭐예요? 정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재산 정리 서류야. 다 끝났어. 영순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일부는 장학재단에 기부했고, 일부는 정우와 정희에게 신탁으로 넘겼어.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는요? 너한텐 법정 최소 상속분만 남겨둘 거야. 그것도 내가 죽은 후에.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민 씨도 아들인데. 영수는 차갑게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나를 남이라고 한 게 누구지? 인연을 끊자고 한 게 누구야? 정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넌 나를 엄마로 본 게 아니라 돈줄로 봤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아니에요, 엄마. 전 정말 엄마를.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영수는 일어섰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정민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생활비야. 100만 원. 이번 달 생활비로 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정민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수는 정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정민아,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였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니? 그 말에 정민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도 할 말을 잃었죠. 난 평생 너를 위해 희생했어. 하지만 넌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지. 더 달라고만 했어. 영순의 목소리엔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이제 끝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감당해. 영순이 레스토랑을 나가려 하자 정민이 어머니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저 정말 후회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영수는 발을 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짐이야. 난 이제 자유야. 레스토랑을 나온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마치 처음 보는 도시 같았죠. 집에 도착하니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정희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밤 정우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정민이 만나셨다면서요? 응, 다 정리했어. 힘드셨죠? 아니야. 오히려 후련해. 정우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엄마가 진짜 엄마 같아요.
당당하고 멋져요. 영순도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된 것 같아. 며칠 후, 영순은 장학재단 설립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영순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보니 뿌듯했어요. 진우가 축사를 했습니다. 김영순 여사님은 저희 같은 학생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의 어머니가 되실 겁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영수는 학생의 손을 잡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렴. 그리고 나중에 너도 누군가를 도와주면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정민이를 놓아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촛불이 따뜻하게 타올랐어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살 거예요.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영수는 일어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 아니라 정이었어요. 엄마, 내일 쉬는 날인데 어디 여행이라도 가요. 엄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래, 좋아. 어디든 가자.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였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었죠. 정민과의 마지막 대면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1년이 지난 가을, 영수는 실버타운 봉사활동 센터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봉사복을 입고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하고 있었죠.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젊은 봉사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매주 화요일은 내가 와야지. 영수는 국자를 들고 정성껏 밥을 퍼주었어요. 줄 서 있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말도 건넸죠. 어르신, 많이 드세요. 오늘 반찬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든든하게 먹네요. 영순의 모습을 보며 다른 봉사자가 말했어요. 김영순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거액을 기부하시고도 이렇게 직접 봉사까지 하시니. 영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희가 급식소에 나타났어요. 역시 봉사복을 입고 있었죠. 엄마, 제가 좀 늦었죠? 병원 일이 길어져서. 괜찮아. 이제부터 도와주면 돼. 모녀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희가 엄마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실버타운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죠. 엄마, 정우 오빠가 다음 달에 또 온대요. 그래, 자주 오네.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저번에 와서 엄마 너무 건강해 보인다고 안심했대요. 영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학재단 직원이었어요. 이사장님, 이번 학기 장학생 선발이 끝났습니다. 5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됐어요. 수고했어요. 학생들에게 격려 편지도 써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영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장학재단 일이에요? 응, 이번에도 50명을 선발했대. 정희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실버타운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영수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1년 전 정민에게 쫓겨나 울었던 바로 그 공원이었죠. 같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때와 같은 맑은 하늘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죠. 참 많이 변했구나, 나도. 영수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정우가 미국에서 보낸 선물이었어요. 카드가 함께 있었죠. 엄마 건강하세요. 곧 만나요. 사랑해요. 영수는 카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고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봉사를 하면서 옛날 하숙집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학생들에게 밥을 퍼주며 행복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것. 펜을 내려놓고 영수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죠.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을 봤습니다. 정호,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여행 사진, 식사 사진, 일상 사진들.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그 중에 정민의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66세의 나이지만 눈빛은 청년처럼 반짝였죠. 재단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순을 보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영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어요. 여러분이 미래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나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점심시간 영수는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옛날 하숙집에서 학생들과 둘러앉아 먹던 것처럼. 이사장님, 저희도 나중에 꼭 누군가를 도울게요. 한 학생의 말에 영수는 감동했어요. 그래, 그게 진짜 보답이야. 오후에는 정희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어요. 엄마, 정민이 오빠 소식 들으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관심 없어. 사업 실패해서 힘들대요. 수진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이제 정민은 남이었으니까요. 엄마, 후회 없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없어. 오히려 일찍 정리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처럼 영순의 마음도 평온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집안이 영순을 맞았어요. 남편 영정 앞에 서서 영순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내 삶의 주인이 됐어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며 영수는 미소 지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의 영상통화였어요.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엄마, 다음 달에 가면 제주도 가요. 엄마가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 좋아. 화면 속 정우의 얼굴이 밝았어요. 영순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전화를 끊고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들처럼 영순의 인생도 빛나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